이 보고서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에서 온 문서 한 장. 6개월 만에 무기 개발 완료. 36시간 만에 전력 배치 91%.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세계는 몰랐습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니야. 이미 준비돼 있었어. 그리고 2025년 봄 증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세계가 놀란 그 72시간.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48시간 남았습니다. 미 국방부 연락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47시간 12분이었죠. 동맹군 전개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문서를 건넸습니다. 검토 중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제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빅터 크레인입니다. 미국 국방전략 분석관으로 30년을 일했고 지금은 안보 싱크탱크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로 전쟁을 예측하는 겁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뜬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억제선 붕괴 확률 73%, 충돌 예상 시각 48시간 이내, 그리고 동맹군 전개 일정은 미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평생 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조약 조항이 낭독되고 참석자들은 단호한 어조로 말하지만 정작 전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 일정이 먼저 거론되고 승인 단계가 길어지고 검토라는 이름 아래 시간만 흐릅니다. 회의실에는 23명의 전문가가 앉아 있었고 모두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박사. 영국 국방부 고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동맹 지원 없이 72시간을 버틴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적 전력 집결률 89%, 아군 대응 태세 12%.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체 방어 태세 91%, 생산 완료율 87%, 전력 배치 예상 시간 36시간. 이게 뭡니까? 독일 기술 자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증된 자료입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했죠. 그것도 단순한 무기 목록이 아니라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각 품목별 납기가 명시돼 있었고 예상 손실률까지 계산돼 있었으며 대체 생산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상적인 개발이라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체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산업 기반을 군수 생산으로 전환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조선 산업이 해군 전력 생산으로, 전자 산업이 지휘 통제 체계로, 자동차와 기계 산업이 기동 전력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 구축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다져온 민간 산업 기반을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국 고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종이 위의 숫자와 전장은 다르죠.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6시간 3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맹군 전개 일정은 여전히 미정이었고 검토 중이라는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혼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분석해온 어떤 사례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필수 조건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예외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간 수백 개의 국방 문서를 검토해왔지만 이런 형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화려한 문구도 정치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한 숫자들만 나열돼 있었죠. 한국방산 생산 현황 및 전력 배치 계획.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생산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정확한 납기가 명시돼 있었고 각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로 표시돼 있었으며 예상 손실률과 대체 생산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홍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운영 문서였죠.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 개발 완료까지 6개월. 정상적인 선진국 기준으로는 최소 3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검증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 이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방산업 전문가인 톰슨 박사는 자료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크레인. 승인 단계만 해도 1년은 걸립니다. 시험 평가에만 6개월은 필요하죠. 저도 압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시간을 단축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분석했고 과거 개발 사례들을 검토했으며 생산 능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계를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단계 자체를 없앤 겁니다. 일반적인 무기 개발은 설계, 시제품, 시험, 양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이었죠. 조선소에서 만들던 대형 구조물이 군함이 됐고 전자기업이 생산하던 반도체가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갔으며 자동차 공장의 생산 라인이 군용 차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 만든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산업 기반을 재배치한 겁니다. 부품 공급망도 기술 인력도 생산 설비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필요한 건 전환뿐이었죠. 크레인, 자네 정말 이걸 믿나? 톰슨 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를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변수들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 각 상황별 대응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습니다. 손실률 20% 가정 시 보충 계획, 보급선 차단 시 대체 루트, 주요 시설 타격 시 분산 생산 체제.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87% 생산 완료율. 이건 단순한 진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동 중인 체제였습니다. 36시간 내 전력 배치 가능. 이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였죠.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6개월 전 한국은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맹국 지원 우선순위였습니다. 각국의 요청 사항이 검토됐고 가용 자원이 논의됐으며 배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청이 없습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대신 준비 현황 보고만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 중입니다.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전략이 동맹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방산 능력 재평가 필요성.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국가의 등장. 30년간 저는 국가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대부분은 동맹에 의존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도움을 요청했고 조약을 근거로 지원을 기다렸으며 그 사이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 조건에서 제거했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라고 새로운 유형의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조용히 회람됐습니다.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워싱턴에서 한국은 여전히 보호받는 동맹국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래왔고 대부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일 후, 저는 국방부 전략기획실에 소환됐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고위 분석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크레인 박사 진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을 자립 방어 가능 국가로 재분류하자는 제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또 다른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전략이 바뀝니다. 예산 배분이 달라지고 주둔군 규모가 재검토되며 동맹 관계 전체가 재정이 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방어 태세 91%입니다. 생산 완료율 87%, 전력 배치 가능 시간 36시간 이내.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입니다. 숫자와 실전은 다릅니다. 한 분석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동맹 없이 72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가정은 간단했습니다. 동맹군 개입 없음, 한국 단독 방어, 72시간 억제선 유지 가능성. 일반적인 분석이라면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신 생산 능력과 배치 속도를 변수로 넣자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방어선 유지 가능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손실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버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 상대의 계산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상대가 공격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크레인? 한국이 이제 우리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엔 동맹이 필수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선택지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꿉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묻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재평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저는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능력이 실제로 검증됐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전 검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 체계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생산 능력과 배치 속도이며 그 부분에선 한국이 예외적입니다. 지속 가능성은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급 체계는? 인력 손실 시 보충은? 저는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분산돼 있어서 일부가 타격받아도 전체는 유지됩니다. 부품 공급망이 이중화돼 있어서 한 루트가 막혀도 대체 가능합니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산업 구조의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크레인, 자네 정말 한국을 믿나? 그가 물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숫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명확합니다. 저녁 무렵,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 변화와 동북아 안보구도 재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계산에 포함되는 나라다. 이 문장을 완성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경제 발전은 이뤘지만 안보는 의존적인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최강, 자동차 생산 상위권. 이 모든 게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전환 가능한 군사 자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리고 이건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선택을 바꿨으니까요.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준비했고 의존하는 대신 자립했으며 약속을 믿는 대신 능력을 갖췄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다른 카테고리로 이동했습니다. 보호 대상에서 전략 변수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변화는 항상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 보고서가 나간 지 한 달 후 유럽의 한 방산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방산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그 안에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의 생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주 국제안보회의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속도입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정상적인 개발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한가? 였다면 이제는 왜 이렇게 빠른가? 였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기술적 문제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절차상 문제입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한국은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던 것을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 속도를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수출 계약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계약.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납기를 완수했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날짜에 인도했습니다. 성능 평가 결과도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예외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계약.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약속한 일정, 완수한 납기, 검증된 성능.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모든 계약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완료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노력입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면 그건 체계입니다. 한국은 체계를 갖춘 겁니다. 저는 국제방산 시장 동향 자료를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강자들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어떤 건 1년씩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건도 지연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이거 봤나? 동료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계약 말입니다. 한국이 따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가격보다 납기를 우선했습니다. 확실한 일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 경쟁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과 가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쟁 직전의 국가들은 확실성을 원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받을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인다. 하지만 전쟁은 신뢰로 움직인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씩 계약을 완수하며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숫자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은 항상 늦게 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뒤에야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이미 늦었다는 걸 말입니다. 작은 계약들이 쌓이면서 변화는 가속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였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전시장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대화를 들었습니다. 납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동유럽 한 국가의 조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합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건도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지원은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48시간 내 현장 도착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국가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계약 목록, 납기 준수율, 고객 만족도, 재계약률.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존 방산 강국들의 데이터였습니다. 납기 지연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지연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고객 불만도 증가했습니다. 재계약률은 하락했습니다. 저는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대조적이야. 한국은 상승하고 있었고 기존 강자들은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 이 데이터 보셨습니까? 봤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문제야, 크레인.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느려진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빨라 보였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으며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유럽의 저명한 국방 분석가였습니다. 그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입니다. 납기 준수율 100%, 기술 지원 만족도 95% 이상, 재계약률 80%.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시장 신뢰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실전 경험과 실전 준비는 다릅니다. 한국은 후자에서 탁월합니다. 그리고 구매국들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실전 경험 vs 실전 준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해본 나라의 무기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합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그 발표자를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인 박사. 실은 당신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방산 국가였다면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계약 건수, 계약 금액, 계약 국가 수. 모든 지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계약 국가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심지어 남미까지. 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확장과 시장 재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계약은 무시된다. 두 번까지는 우연이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구조다. 그리고 한국은 구조를 만들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고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시험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2025년 봄,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전력 집결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배치 패턴이 방어가 아닌 공세를 암시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급상승했습니다. 48시간 전 35%였던 수치가 72시간 만에 67%로 뛰었습니다. 억제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부 상황실 책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전력 배치도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군 전개 일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주저하며 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는 빠르게 전개되는데 결정은 느렸습니다. 회의는 열리지만 전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담당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전력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12시간 전부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군 이동 경로, 배치 위치, 준비 태세.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분석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전 배치입니다. 탄약 보급도 진행 중이고 예비군 소집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예측 모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전날까지 공격적이던 전력 배치가 주춤했습니다. 추가 병력 이동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멈췄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전력 배치 현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6시간 만에 주요 전력의 90%가 배치 완료됐습니다. 보고서에서 봤던 숫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상대의 계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상대 측 위협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메시지 톤도 변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저는 질문 대신 답을 제시했습니다. 계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준비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격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재계산했고 그 결과 선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의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억제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사용 의지와 능력입니다. 한국은 둘 다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후 긴장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됐던 전력 집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025년 봄 위기 분석 및 한국 방어 체계 평가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성공이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준비된 전력이 실제 충돌을 막았다. 이것이 억제의 본질이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다.
통과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과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는 시험을 받았고 시험은 통과됐으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고, 동맹이 오지 않아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위기 발생 2주 전 한국 방산 문의 건수는 월 평균 15건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3주 만에 87건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문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정보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협의, 긴급 도입 가능성 타진, 기술 이전 논의. 실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크레인 이거 봤나? 동료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유럽 한국과의 긴급 조달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우선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됐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말입니다. 실전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작동했습니다. 그게 검증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치른 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막은 체계를 원합니다. 한국은 후자를 증명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억제 전략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는 영국의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방어. 하지만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한국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의존에서 선택으로. 관계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크레인 박사, 한국 분석을 몇 년 전부터 하셨죠? 중동 한국과의 국방부 고문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예측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변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다만 이제야 모두가 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나토 동맹국 한 곳이 한국산 방공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남미 두 국가가 한국과 기술 협력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공동 구매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역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전략적 위상 변화와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신중하게 문장을 골랐습니다. 한국은 강해진 게 아니다. 이미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다만 세계가 이제야 알아챘다. 저는 다음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봄 위기는 전환점이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 증명은 세계의 시선을 바꿨고 관계를 재정의했으며 질서를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동맹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능력,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결단, 약속을 지키는 신뢰. 이것이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가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위기 앞에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준비했고 실제로 작동시켰으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한다. 한국은 변했다. 변화는 조용히 완성됩니다. 극적인 선언이나 공식 발표 없이 숫자와 사실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국방부 전략평가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동맹국 분류체계 개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국가들의 이름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어디에 분류해야 합니까? 수석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거 한국은 방어 지원 필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류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립 방어 가능 국가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분석관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독립 변수입니다. 동맹 체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흔들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분류를 바꾸지 않아도 현실은 바뀌었습니다. 결국 표결이 진행됐고 한국은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동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전략적 자립 동맹국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겼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제정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 국제방산 시장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신 시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수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3년 전 15위였던 게 이제는 7위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국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납기를 제시하면 구매국이 맞췄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범위를 정하면 구매국이 수용했습니다. 협상력이 역전된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가 부족하니까요. 한국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납기 준수, 품질 보증, 신속한 기술 지원. 이 세 가지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무기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국제회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한국 대표에게 직접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귀국의 방산 체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표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렇게 단순한 원칙이 이토록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10년 분석 의존에서 자립으로, 그리고 영향력으로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였습니다. 5년 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년 전 누군가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강해진 게 아니다. 이미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산업 기반, 기술 인력, 생산 체계.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다. 필요한 건 전환이었고 한국은 그 전환을 완수했다. 다음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 동맹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의 동맹은 다르다. 상호 선택이고 전략적 협력이며 대등한 파트너십이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강대국은 여전히 강하고 질서는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계산식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다. 한국이라는 변수다. 그 변수는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고려해야 하고 계산에 넣어야 하며 때로는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치를 바꾸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되었다. 동맹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나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의다. 그리고 세계는 이 정의를 받아들였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국의 다음 10년은 더 흥미로울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생각합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국가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대부분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도움을 요청했고 동맹을 믿었으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주저없이 작동시켰습니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동맹은 의존이었습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기대는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과의 동맹은 다릅니다. 선택입니다. 한국은 혼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국가, 약속을 지키는 국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 세계는 이 기준을 주목하고 있고 배우려 하고 있으며 때로는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대형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한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치를 바꾸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보호 대상에서 전략 변수로, 지역 국가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관찰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니까요. 시작입니다.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델, 그 모델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다음 10년은 더 흥미로울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바뀌었습니다. 동맹을 기다리던 나라에서 세계가 배우는 나라로.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음 10년 대한민국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